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들의 부엌에서는 아주 평범한 행동 하나가 조용히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데우는 것, 너무나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그 행동이 사실은 몸속에서 독을 깨우는 스위치라면 어떨까요? 위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신경계와 장, 심지어 뇌까지 서서히 공격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이 뜨거워지면 안전해진다고 믿지만 오늘 이야기의 진실은 그 상식을 정면으로 부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밤에 다시 데운 음식 한 접시가 다음날 아침 당신의 몸을 완전히 다른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채널을 믿고 함께 해주시는 소중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시청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영상이 끝날 때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음식은 너무나 평범해서 위험하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는 감자입니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 감자조림까지 우리는 평생 수없이 데워 먹어왔습니다. 하지만 조리된 감자를 실온에 잠시라도 두었다가 다시 데우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감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위험한 박테리아의 놀이터가 됩니다. 이 균은 보툴리눔 독소를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이 독소가 열로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다시 데운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리된 감자를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했을 경우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 생성이 시작됩니다. 이후 냉장 보관을 했다 하더라도 상황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 데우는 과정에서 균의 포자가 활성화되며 안전 기준치를 수백 배 넘는 수준까지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감자를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단순한 복통이 아닙니다. 심한 복부 경련, 근육 약화, 호흡 곤란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면역력이 약해진 시니어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포일에 싸서 감자를 보관하는 습관은 산소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이 박테리아가 폭발적으로 증식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감자를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조리 후 1시간 이내에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얇고 밀폐된 용기에 담아 빠르게 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필요한 만큼만 조리해 바로 먹는 것입니다. 남은 감자를 꼭 먹어야 한다면 다시 데우지 말고 차갑게 샐러드에 넣거나 충분히 높은 온도에서 새로 조리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감자는 신선할 때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장 풍부하며 보관과 재가열을 거칠수록 그 영양과 안전성은 빠르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은 건강에 좋고 가볍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시니어 식탁에 자주 오르지만 한번 조리된 뒤 다시 데워지는 순간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갓 볶아냈을 때는 향긋하고 부드럽던 버섯이 시간이 지나고 재가열되면 몸에 부담을 주는 물질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맛이나 냄새로는 거의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버섯은 일반적인 채소와 달리 단백질과 효소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조리되는 순간부터 이 구조는 빠르게 분해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유해한 분해 산물이 생성됩니다. 다시 데우게 되면 이 물질들이 활성화되면서 위장관에 강한 자극을 주고 일부 경우에는 심장 리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재가열된 버섯에서 신선하게 조리된 버섯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유해 화합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위험한 이유는 이 물질들이 소화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가열된 버섯은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쳐 갑작스러운 심장 두근거림이나 혈압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경우 이런 반응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기적으로 데운 버섯 요리를 섭취한 고령층에서 소화장애와 심장 관련 불편을 호소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버섯을 가장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조리 직후 바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보관해야 한다면 조리 후 최대한 빨리 냉장 보관하고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차갑게 섭취해야 합니다. 실온에 잠시라도 두는 것은 버섯의 변질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신선한 버섯은 비타민 D, 셀레늄,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제공해 면역력에 큰 도움을 주지만 재가열을 반복하는 순간 그 이점은 사라지고 위험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버섯 요리는 항상 소량으로 조리해 바로 먹는 습관이 시니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 수위가 올라가는 음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어 시니어들이 자주 선택하는 식재료이지만 한번 조리된 뒤 식고 다시 데워지는 순간 가장 위험한 음식 중 하나로 바뀝니다. 문제는 닭고기가 상하기 쉬운 식품이라는 점이 아니라 조리 후 단백질 구조 자체가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닭고기가 익고 식는 과정에서 단백질은 처음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불안정한 형태로 변형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가열하면 원래의 영양소로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화기관을 자극하는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들은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해 배탈, 설사, 메스꺼움으로 끝나지 않고 전신 컨디션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부분은 박테리아 증식 속도입니다. 조리된 닭고기는 실온에 두는 순간 살모넬라와 캠필로박터 같은 식중독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단 2시간만 상온에 노출돼도 안전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미 독소가 생성됩니다. 다시 뜨겁게 데운다고 해서 이 독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은 균을 죽일 수는 있어도 이미 만들어진 독소까지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시니어에게 닭고기 식중독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회복 속도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며칠 고생하고 끝날 문제도 고령층에서는 탈수, 신장 기능 저하, 혈액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시니어 식중독 입원 사례 중 상당수가 잘못 보관하거나 다시 데운 닭고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통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닭고기를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는 조리 후 1시간 이내에 반드시 식혀 냉장 보관해야 하며 큰 덩어리째 보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잘게 나눠 빠르게 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냉장 보관한 닭고기는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고 다시 데워 먹기보다는 차갑게 샐러드나 샌드위치로 섭취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끼에 먹을 양만 조리하는 습관입니다. 신선하게 조리한 닭고기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B군, 셀레늄을 제공하지만 재가열을 반복하는 순간 그 장점은 사라지고 위험만 남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밥, 쌀입니다. 매일 먹고 남기고 다시 데워 먹는 것이 너무도 익숙한 음식이지만 보관과 재가열을 잘못하면 밥은 조용히 독이 되는 식품으로 변합니다. 위험의 정체는 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포자입니다. 쌀에는 바실러스라는 포자 형성균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균은 처음 밥을 지을 때의 열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문제는 밥이 식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따뜻한 밥을 실온에 1시간 이상 두면 잠자고 있던 포자가 빠르게 활성화되며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는 2가지 형태로 작용하는데 하나는 몇 시간 내 심한 구토를 유발하고 다른 하나는 며칠간 지속되는 복통과 설사를 일으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독소가 열에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전자레인지로 아무리 뜨겁게 데워도 독소는 그대로 남아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재가열로 인한 밥 식중독 사례의
시니어에게 이 상황은 더욱 위험합니다. 구토와 설사가 빠르게 탈수로 이어지고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 어지럼증, 심장 리듬 이상, 병원 입원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가 아픈 문제가 아니라 전신 기능에 영향을 주는 위기입니다. 밥을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는 조리 후 1시간 이내에 빠르게 식혀야 합니다. 큰 그릇째 두지 말고 넓게 펴서 열을 빼는 것이 중요하며 두께가 얇을수록 좋습니다. 식힌 밥은 즉시 냉장 보관하고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번 데운 밥을 다시 식혔다가 또 데우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먹을 만큼만 밥을 짓는 것입니다. 갓 지은 밥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복합 탄수화물과 비타민 B군, 미네랄을 제공하지만 잘못된 보관과 재가열은 그 모든 이점을 위험으로 바꿔버립니다. 이제 가장 의외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음식에 다가갑니다. 바로 시금치와 각종 잎채소입니다. 우리는 이 채소들을 건강의 상징으로 알고 있지만 한번 조리된 뒤 식었다가 다시 데워지는 순간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문제의 핵심은 잎채소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질산염입니다. 생으로 먹거나 갓 조리해 먹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조리 후 식는 과정에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금치가 식으면서 박테리아가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가열하면 아질산염은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 성분은 세계 여러 보건기관에서 잠재적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속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혈액이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 자체를 방해하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재가열한 시금치에서는 갓 조리한 시금치보다 니트로사민 수치가 수백 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이 문제가 더 치명적인 이유는 이미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성 물질은 숨이 가빠지게 만들고 극심한 피로, 두통, 심하면 피부가 푸르게 변하는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오해되기 쉽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특히 시금치, 케일, 근대 같은 잎채소는 한번 조리하면 절대 다시 데워서는 안 됩니다. 남겨야 한다면 빠르게 식혀 바로 냉장 보관하고 다음날 차가운 상태로만 섭취해야 합니다. 스무디에 넣거나 샐러드에 섞는 방식이 그나마 안전한 선택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필요한 만큼만 조리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신선하게 조리한 잎채소는 철분, 비타민 K, 비타민 A, 눈 건강을 지켜주는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제공하지만 재가열하는 순간 그 영양은 사라지고 위험만 남게 됩니다. 이런 채소일수록 신선함이 곧 안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다시 데우는 순간 독이 되는 음식들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반대로 반드시 다시 데워야만 하는 음식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안전하다고 믿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은 돼지고기를 차갑게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시니어에게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생충과 세균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대적인 사육 환경 덕분에 예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조리 후 보관된 돼지고기를 충분히 다시 데우지 않고 먹을 경우 살아남은 미생물이 체내로 그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장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근육통, 발열, 신경계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돼지고기는 제대로 다시 데우면 오히려 소화가 더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적절한 온도로 재가열하면 단백질 구조가 안정되면서 위와 장에 부담을 덜 주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히 가열된 돼지고기는 차갑게 먹었을 때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대충 데우는 습관입니다. 겉만 따뜻하고 속은 차가운 상태는 가장 위험합니다. 돼지고기를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는 전체가 고르게 뜨거워질 때까지 충분히 재가열해야 합니다. 두꺼운 고기는 잘라서 데우고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중간에 반드시 뒤집거나 섞어 열이 골고루 퍼지게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냄비나 오븐처럼 천천히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제대로 다시 데운 돼지고기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을 제공해 근력 유지와 에너지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대충 데운 한 입은 시니어의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데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데우느냐가 생명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다시 데워야 하는 음식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는 국과 찌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액체라서 안전해 보이지만 고기나 채소가 들어간 국은 잘못 보관하고 잘못 데우면 시니어에게 매우 위험한 음식이 됩니다. 특히 큰 냄비째 냉장고에 넣어두는 습관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국은 식을 때 바깥은 빨리 차가워지지만 가운데는 오랫동안 미지근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온도 구간은 세균이 가장 빠르게 증식하는 위험 구간입니다. 이 상태에서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이미 중심부에선 리스테리아나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시니어의 면역 체계는 이런 균에 특히 취약해 복통, 발열, 심하면 혼란 증상이나 폐혈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을 전자레인지로 대충 데우는 것도 위험합니다. 일부만 끓고 일부는 미지근한 상태로 남아 균이 살아남기 쉽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먹으려면 냄비에 옮겨 담아 충분히 끓여야 합니다. 최소한 전체가 고르게 끓는 상태를 1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살균을 넘어서 국 안의 영양소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국을 보관할 때는 처음부터 큰 냄비 그대로 두지 말고 얕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 빠르게 식힌 뒤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다시 데울 때는 필요한 양만 꺼내 완전히 끓여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재가열한 국은 수분 공급은 물론 전해질과 미네랄,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제공해 시니어의 회복력과 에너지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은 따뜻할 때 가장 안전하며 미지근한 상태는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다시 데워야 하는 음식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는 국과 찌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액체라서 안전해 보이지만 고기나 채소가 들어간 국은 잘못 보관하고 잘못 데우면 시니어에게 매우 위험한 음식이 됩니다. 특히 큰 냄비째 냉장고에 넣어두는 습관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국은 식을 때 바깥은 빨리 차가워지지만 가운데는 오랫동안 미지근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온도 구간은 세균이 가장 빠르게 증식하는 위험 구간입니다. 이 상태에서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이미 중심부에선 리스테리아나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시니어의 면역 체계는 이런 균에 특히 취약해 복통, 발열, 심하면 혼란 증상이나 폐혈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을 전자레인지로 대충 데우는 것도 위험합니다. 일부만 끓고 일부는 미지근한 상태로 남아 균이 살아남기 쉽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먹으려면 냄비에 옮겨 담아 충분히 끓여야 합니다. 최소한 전체가 고르게 끓는 상태를 1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살균을 넘어서 국 안의 영양소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국을 보관할 때는 처음부터 큰 냄비 그대로 두지 말고 얕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 빠르게 식힌 뒤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다시 데울 때는 필요한 양만 꺼내 완전히 끓여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재가열한 국은 수분 공급은 물론 전해질과 미네랄,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제공해 시니어의 회복력과 에너지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은 따뜻할 때 가장 안전하며 미지근한 상태는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반드시 다시 데워야 하는 음식의 마지막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다진 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입니다. 미트볼, 함박 스테이크, 고기 완자, 다진 고기가 들어간 볶음이나 소스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다진 고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잘 익어 있고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고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기를 다지는 순간 표면에 있던 세균이 고기 전체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통고기는 세균이 주로 겉면에만 존재하지만 다진 고기는 내부 깊숙한 곳까지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관 과정에서 조금만 온도 관리가 어긋나도 세균은 빠르게 증식합니다. 특히 실온에 잠깐이라도 노출되면 세균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시니어에게 치명적인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차갑게 먹을 때 이 위험이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다진 고기 음식은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다시 데워야 합니다. 겉만 뜨겁고 속은 미지근한 상태는 가장 위험합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울 경우 중간중간 꺼내어 저어주거나 뒤집어 열이 고르게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팬이나 오븐처럼 전체를 천천히 가열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중심부까지 확실히 뜨거워졌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다진 고기로 인한 식중독은 단순한 배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탈수, 전신염증, 심한 경우 혈액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재가열된 다진 고기는 근육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과 철분, 아연을 효과적으로 공급해줍니다. 결국 다진 고기는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제대로 다시 데울 줄 알아야 할 음식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식탁 위의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중요한 반전의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음식과 반드시 다시 데워야 할 음식을 구분해 설명했지만 진짜 위험은 음식 그 자체보다 우리의 무심한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는 평생 해오던 방식 그대로 음식을 보관하고 다시 데웁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면역 반응은 느려지고 위산은 줄어들며 작은 세균에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남은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건강의 갈림길이 됩니다. 냄새가 괜찮다고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세균과 독소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맛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독소가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 어지럼증, 소화장애, 심지어 호흡 곤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시니어가 이를 노화 증상으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복된 음식 습관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사실은 식중독이 단 하루 만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재가열로 장내 환경이 무너지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회복까지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량이 줄고 기력이 떨어진 시니어에게는 이 과정이 치명적입니다. 결국 오늘의 한 끼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내일의 컨디션과 독립적인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음식을 다시 데울 것인지, 차갑게 먹을 것인지, 아니면 아예 버릴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남긴 음식을 아까워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몸을 지키는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이 작은 인식의 전환이 병원 관리를 줄이고 약에 의존하지 않는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주방에서의 선택이 곧 건강관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주방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해질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작은 실수가 큰 대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음식 한 접시,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데운 한 끼가 며칠 동안의 컨디션을 무너뜨리고 심하면 병원 신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을 다시 데우지 말아야 하고 어떤 음식은 반드시 충분히 가열해야 하는지 알고만 있어도 위험의 대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남은 음식을 볼 때 한 번 더 멈춰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이 내 몸에 힘을 줄지 아니면 부담을 줄지 말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아프는 것이 더 아깝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 어쩌면 생명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질적인 건강 정보가 계속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남은 음식을 먹고 몸이 불편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채널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